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 특검의 실체와는 상관없는 이와 같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인지, 국민들의 의혹들, 발생한 반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이건 당연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어떤 시각들, 부정적 시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보다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드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라고 발언을 했고, 모두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할 뿐이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당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그리고 플러스 알파.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게 뭘까요? 뭐 시기의 문제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검을 최대한 이제 미루자. 지금 이제 뭐 당장 재표결 하자는 입장과 이제 권한쟁의 심판 검토 뭐 이런 이제 양쪽의 입장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재표결 하는 게 좋죠. 이제 공천 끝난 다음에 만약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도 얘기했듯이 총선 이후에 하자. 이건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와 관련된 뭐 논의는 할 수 있다 정도. 뭐 그래서 김경률 회사 이런 비대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얘기는 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냥 개인 생각일 것이다. 뭔가 짜서 조직적으로 뭐 발언하고 이런 게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은 윤석열 대통령실은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약간 돌직구 스타일이. 근데 우리 조별 회사님도 잘 아시다면서요. 네, 3년에 대해서 했었죠.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이택수 변호사, 대표가 이제 이야기하시는 정치학 박사님. 언론학이라니까 좀 외워. 자꾸 변호사라고 하시니까요. 이걸로 갈구는 거예요. 예능하셨어요. 우리 조수진 변호사가 벌써 이제 예능이 가능해지는 이제 앵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김경률 회계사 이야기를 좀 하면요. 김경률 회계사의 그동안의 발언들과 그다음에 이택수 대표의 이야기를 곁들여 보면 참 김경률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답지 가장 않다? 핵심은 말 그대로 윤석열을 직격하고 윤석열에 대한 문제부터 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들어가가지고 윤석열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오히려 그 김경률답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제2부속실, 뭐 일반 뭐 다른 그 사람들은 제2구속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제2부속실이 아니라 제2구속실? 예, 제가 처음에 구속실 올라와서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 오타를 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뭐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 비꼬는 행태로 이제 제2구속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 제2부속실이 지금 쟁점입니까?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특검을 앞두고 쟁점입니까? 특별감찰관 이전에 이미 저질러지고 공개된 범죄에 대해서는 특검이고요. 저질러지고 있는데 공개되지 않고 수면에서 계속해서 각종 입건이나 청탁 이러한 부분들 부정부패가 도사리고 있는데 필요한 게 특별감찰관이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또 김경률답지 않다. 문재인 정부를 두들겨 팰 때, 조국을 때릴 때의 그 김경률은 어디로 갔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양문석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면 특검은 특검대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검과 전혀 상관없는 특별감찰관을 여기에 끌고 들어올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부속실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쫓아내야죠. 그 말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2부속실 어느 국민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내조하겠다고 했으면 내조만 해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실은요, 김건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현재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미 드러난 사건, 그리고 드러난 범죄는요, 특검입니다. 네. 저는
제가 그 정치학 박사 수료 22년 차입니다. 아, 네. 23년 됐습니다. 예, 제가 정치학 박사 수료입니다. 예. 아니 수료는 좀 박사 이야기할 때 좀 석사들은 수료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아니, 왜냐하면 저는 박사학위를 받지 않습니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대학자는 못 받으신 게 학위를 아니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양주동 선생님 같이 이야기를 하시네. 아니, 그게 왜냐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학위를 받아야 될 그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네, 석사학위는 오늘- 받으셨잖아요. 예, 석사 때는 대단하십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아, 예. 네. 근데 너무 진지하게 웃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예능인지 다큐인지 좀 헷갈려. 예능으로 그리고 제가 저기 예. 김택수 대표님 이택수입니다. 이택수 대표님 김택수 탁구 선수. 제가 탁구도 좀 쳐요. 아, 오늘 맞아요. 저도 제 친구 배우단입니다. 한번 소개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예. 저 스픽스 정규환 대표가 제 친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예. 저기 개성공단 이사장 했는 김리장 박사라고 제 친구입니다. 예, 예. 그 두 분들이 다 예. 저보다 10년은 근데 가장 젊어 보이시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예, 이야기를 좀 그렇고요. 하고 예. 이제 친구분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 김경률 위원은 곧 잘릴 것 같아요. 왜죠? 말씀하신 것처럼 티키타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짜고 쳐야 되잖아요. 근데 짜고 친다는 것은 리미트, 한계치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야기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습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는 발언을 했어요. 이 정도가 넘었다. 이 정도. 지금 왜냐하면은 양무석 박사님은 너무 부족하다. 옛날에 그 조국 공격하던 그 김경률 어디 갔냐. 이게 뭐냐. 이게 그런 이번- 김경률 없습니다. 이 원래 정도도.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여기 비대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체제 내에서 이게 무슨 비대위입니까? 윤석열 당의 비대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소한의 이 근기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김건희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저는 곧 잘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요. 그럼 김경률 비대위원은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정치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제 추측입니다. 네. 공천 받아서 출마해봐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당선되지도 않을 거고. 그럼 뭐냐? 나도 진중권처럼 좌충우돌 하는 적당한 입 바른 소리 해서 어떤 이 상업적 목표라든가 이런 거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이분이 지금 여기에서 비대위원회에서 잘리면은 네. 이제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막 패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 생길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 지분을 노리고 있다. 그렇죠. 진중권 교수가 한때 모든 언론 마지막에 한편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제를 가리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김경률 위원이나 진중권 교수도 제가 공정하게 응대해 드릴 테니까 스픽스에 나오세요. 스픽스에 한번 그래서 보실까요? 진짜 제대로 된 맞짱 토론 한번 하시죠. 저기 말장난하는 그런 거 말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